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수십 명이 숨지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강풍의 영향으로 수십 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타겟 매장이 18세 미만 고객의 단독 쇼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0대들의 난동과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산 계란 밀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봄방학을 맞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국세청 구조조정으로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초강력 폭풍으로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는 잔해로 뒤덮이는 등 피해 지역은 처참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힘겨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추가 피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주택과 시설이 파괴되고 스쿨버스는 학교 지붕 위로 날아갔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가 연상되듯 처참한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This is my hometown, and just to see it the way it is just heartbreaking. It almost makes you want to cry. As out of all the years I've lived here,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and it's just astronomical. 지난 주말 수십여 건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미주리, 아칸소, 텍사스, 엘라베마주 등 8개 주에 걸쳐 토네이도가 주택 지역을 휩쓸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t 3:38 this morning, we were dispatched to a residence. Whenever they arrived there, they were dispatched for a tree which had fallen through a house, and the reports were that children were trapped there. Whenever they gained the access into that bedroom, it was immediately apparent that their injuries were not compatible with life. They found her 3/4 of a mile away with parts of the mobile home.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에선 먼지 폭풍까지 불어닥치면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전신주가 쓰러져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선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았습니다. Thankfully, we did that, so it's essentially declared our state emergency orders already and activated resources that we need from National Guard and all of our state agencies coordinating together. 연방정부는 이번 폭풍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또 다른 폭풍이 미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면서 오는 19일쯤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를 중심으로 우박을 동반한 눈폭풍이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중서부 지역의 괴물 토네이도가 강타한 가운데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허리케인급 강풍과 더불어 44개의 카운티에서 총 13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과 건물 400채 이상이 불에 타고 17만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이번 악천후와 산불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오클라호마주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한 레드 플래그 경보와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화재 위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한 케빈 스티드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12개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asking everyone to please still evacuate the area so these fire crews can still work on this very active scene. We do have multiple structures that have been lost. It's pretty devastating for our citizens here in Creek County. So
Like I said, it's very active still, so we're still working on it. 한편 소방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타겟 매장이 미성년자의 단독 쇼핑을 금지하는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트라이앵글 정션몰에 위치한 타겟 매장은 최근 정부 내 경비원을 배치하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장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18세 미만의 모든 고객은 매장에 입장할 때 반드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됐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단독 출입이 불가능하며 몰래 매장에 들어왔다 적발될 경우 퇴장 조치될 예정입니다. 매장 측은 이는 쇼핑몰 주변에서 벌어지는 10대들의 난동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무단 폐회와 비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LA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계란 가격이 $10까지 치솟으면서 멕시코산 계란 밀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올해 계란 밀반입 적발 건수가 36% 증가했으며 텍사스 국경에서는 54% 급증했고 샌디에고에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계란 가격 폭등은 조류 독감 확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대형 A등급 계란 12개의 가격이 평균 $5 90센트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계란 한 판이 $2 이하로 팔리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공식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란 반입은 금지돼 있으며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벌금 없이 계란만 압수되지만 숨겨서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압수된 계란은 단순 폐기되지 않고 화염 처리 방식으로 소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현재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 생산업체의 가격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10억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봄방학이 다가오면서 미국인들에게 여행 안전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무부는 이번 봄방학 기간 대학생들과 여행객들에게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주의와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여행객들에게 늦은 시간 혼자 외출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허가된 택시와 셔틀만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4단계 여행 경보가 발령된 국가는 범죄나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국무부와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카리브의 인기 관광지인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에 2단계 여행 경보가 발령됐으며 총기나 탄약을 반입할 경우 여행객도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 IR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IRS 전체 인력의 20%인 18,000여 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IRS 인력 감축으로 올해 세금 신고와 환급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감원 조치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산하연구소의 보안 문제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외교부가 어젯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문제가 뭔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에너지부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던 연구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감사 내용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계약업체 직원 해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가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던 자료는 아이다호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문자 대화를 조사해보니 그가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이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관실은 또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이 공동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내용대로라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 정부와 소통해 특허 정보인 원자로 설계도를 빼내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가 밝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이번 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속에 핵기술 확산을 우려한 경계성 조치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제40회 LA 마라톤 대회에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남성이 우승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2만 6천여 명이 참석한 LA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일리노이 출신의 맨 리치먼이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몬타나 주립대학교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팀의 멤버였던 리치먼은 이날 2시간 7분 56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골인했습니다. 이로써 리치먼은 31년 만에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여자부 마라톤 우승자는 2시간 30분 16초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의 테즈네스 툴루 선수며 2위는 케냐의 안토니나 콴비아 그리고 미국의 리타 젤라가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버드대가 학부생 등록금 면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등록금 면제 대상 범위를 기존 가계소득 8만 5천 달러 이하에서 2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보험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도 미국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학생들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체 장학금과 학교 안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차량 추격전 도중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빅터빌 엘레바도 로드와 세네칼 로드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도난 차량 신고로 경찰이 용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발생했으며 숨진 경관은 부보안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영상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차량이 완전히 두 동강 난 모습이 포착됐으며 여성 운전자 1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를 위해 통화합니다. 백악관은 지금보다 평화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I'll be speaking to President Putin on Tuesday. We want to see if we can bring that war to an end. Maybe we can, maybe we can't, but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러시아도 두 정상이 화요일에 대화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이번 통화가 단 며칠 만에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Д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Во вторник готовится такой разговор. 그러면서 이번 통화 의제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노딜 회담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나 30일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한다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배치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합의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I can say we are on the 10th yard line of peace, and we've never been closer to a peace deal than we are in this moment.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요구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초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씩 돌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가 지난 주말 실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마이니치 23%, 아사히 26%, 요미우리 31%, 모두 전월조사보다 적게는 7%포인트에서 많게는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른바 상품권 스캔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달 초 자민당 중의원 초선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지난주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총리의 상품권 전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죄송하다면서도 사비로 구입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法的に正しいと言っても、じゃあ道義的にどうなんだいと、社会通念上どうなんだいということは、それはあるということは痛切に認識をいたしておると。 일본 언론은 지지율이 3할대 아래로 떨어지면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다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는 2할대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한 채 결국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 퇴진 요구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꼼꼼하게 수정하면서 평일을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일을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날짜는 이번 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 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완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린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그 책임도 부하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미리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약 1시간 동안 PPT로 이들의 내란 혐의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대를 보내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거대 야당 패악질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그런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검찰에 대해 여러 차례 어깃장도 놨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어달라고 했고 계엄 배경이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냐며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불과 석 달 사이 0.6%포인트 떨어진 1.5%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2.2%, 12월에는 2.1%로 2%를 넘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1.5%로 0.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이 높아진 무역 장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KDI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1.6%, 1.5% 전망치를 내놓은 데 이어 OECD마저 1.5%로 전망치를 내리면서 1%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인 요소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낙관적으로 가정 또는 전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계엄과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의 효과를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은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협상 가능성에 대한 EU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하며 러시아가 휴전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 우리 돈 약 63조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안도 논의했습니다. 지원안에는 올해 말까지 포탄 200만 발 제공이 포함됐는데 EU 내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친러 성향 국가의 반대를 의식해 만장일치가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여금 부담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추가 검토를 요청해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채 외국인 수백 명을 강제 추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법원은 강제 추방을 일시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출발한 비행기도 회항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부 국민법을 들어 국제 범죄 조직의 베네수엘라 조직원을 검거해 추방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 추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소했고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텍사스를 출발해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비행기는 회항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일개 판사가 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서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엠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500억 원에 해당하는 13,56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한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달 21일 바이비트가 해킹당해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당했는데 이 또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탈취당한 코인 중 대부분은 이더리움이었는데요. 북한은 당시 탈취한 이더리움 중 상당수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현금으로 세탁해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 수단을 입고 어깨에 보라색 스토를 두른 채 제대 앞에 앉아 있는데요. 교황의 사진이 지난달 14일 입원해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 치료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사진은 교황이 자신이 입원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있는 성전에서 미사를 공동 집전한 뒤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지난 한 달여간 교황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마침내 사진이 공개돼 교황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제멜리 병원 입구에서는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전 세계 신자들의 기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황의 호전을 기원하는 편지 역시 급증해 하루 평균 150kg에 달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변호사님 나한테 이제 합의 금액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할까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는 나는 더 받으면 좋텐데 왜 내가 이 금액에 합의를 할까 하는 질문,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좋은 질문이고 맞습니다. 그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는 상대방 보험하고 내 보험의 policy limit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큐멘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큐멘트를 안 받고는 미리 내가 합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니까. 먼저는 policy limit을 받아야 됩니다. policy limit을 받는 방향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 조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policy limit을 내가 그냥 직접 보험회사한테 물어봐서 알면 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 policy limit을 물어봐서는 안 알려줄 때도 많습니다. policy limit을 소송을 하고 아니면 investigative search를 해서 안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거 뱉기 보험이 없습니까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뱉기 보험이 없습니까? umbrella insurance가 있습니까? 다른 보험이 포함이 됩니까? 의 질문에 답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질문을 안 받고는 내가 정말 이 금액에 합의를 해야 됩니까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따라서 내가 얼마큼 최소한 maximum payout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합의를 할까 말까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를 났을 때는 곧바로 상대방 보험 그리고 내 보험 하고 다른 보험이 있나 없나의 질문을 꼭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통사고가 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서 policy limit을 확실하게 documentation 종이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은 후에 결정을 하고 내가 합의를 할까 말까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